그 예쁜 여자친구들 중에 몇몇은 오빠는 왜 나 이런 대접 안 해줘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분들도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어도 꾹 참고 잘 만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남자분들이 나이를 먹고 여기에 이라는 이 직업까지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자의 갑질을 절대 참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반에서 제일 예쁜 여자, 7의 여자이신 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과연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정의하는 7의 여자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여중여고 시절에 한 학급에 3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3등 안에 드는, 한마디로 상위 10%의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을 7의 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8의 여자는 그 위에 정교권에서 언급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위 1%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의 여자는 진짜 키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신체적인 골격과 비율까지 포함된 정말 타고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7의 여자 정도는 누구나 웬만하면 노력으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7의 여자의 조건은 날씬하고 머리 길고 고데기하고 치마 입고 웃는 얼굴을 미소를 장착하신 분들. 아니 근데 이것만 하면 7의 여자라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안 하시는 여자분들이 저는 10명 중에 9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5개 전부 싹 다 하는데 내가 인기가 없다? 아마 분명히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체중 키 마이너스 108 이하, 그리고 머리 길이는 언더붓까지 기르셔야 되고 고데기를 매일 하셔야 되고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5cm 그 위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0장씩 찍어서 이 얼굴에 미소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 딱딱딱 끊어서 말씀드리는 이 수치들에 애매하게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는 항상 애매한 남자들만 대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저는 저한테 대시하는 남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대시하고 제가 사귀고 싶은 남자들은 저를 안 받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키, 체중, 셀카 받아보면 항상 여기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미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이거 5개를 완전히 다 맞춘 사람들만 있다, 이건 아닌데 이 5개를 완전히 다 맞춘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사귀고 싶은 남자랑 사귈 수 있으세요. 그래서 8의 여자는 골격 미인, 7의 여자는 분위기 미인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성스럽고 귀티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4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5개 조건을 정말 지겹도록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설탕이들 중에서는 7의 여자에 도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정말 황골탈태 수준으로 예뻐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언니 덕분에 소개팅에 나가면 무조건 애프터를 다 받습니다. 사귀는 것까지도 갔어요. 그러면 내가 사귀고 싶은 남자와 사귀는 것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 스텝,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7의 여자이신 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여자의 결혼 정년기는 만 25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신 거예요. 바로 남자의 키, 외모, 직업, 그리고 남자의 극진한 대접, 이 4가지 중에 거의 반드시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7의 여자이신 분들이 사귀게 되는 남자친구들의 조건은 일단은 키 175 이상, 그리고 외모는 뱃살이 없고 머리숱 많고 피부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직업은 대기업 이상, 이런 분들한테 소개팅도 많이 받으시고 사귀는 것까지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극진한 대접까지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 예쁜 여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변 남자들한테 대접받는 삶에 익숙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키 175 이상이고요. 배 없고 머리숱 많고 피부 깨끗한 남자분들 또한 어릴 때부터 정말 예쁜 애들만 만나왔겠죠. 그리고 그 예쁜 여자친구들 중에 몇몇은 오빠는 왜 나 이런 대접 안 해줘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분들도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어도 꾹 참고 잘 만납니다. 어떻게든 여자친구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나이가 어려서 남자분들도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남자분들이 나이를 먹고 여기에 대기업 이상이라는 이 직업까지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자의 갑질을 절대 참아주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나 썸녀한테서 오빠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내용이 숨겨진, 포함된 장문의 카톡을 받는 그 순간 바로 이 여자를 정리해버려요. 바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분들도 어릴 때부터 예쁜 여자친구들만 사귀다 보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두세 번 이상은 다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그게 썸녀든 여자친구든 그 즉시 손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예쁜 여자분들 소개팅을 받거나 헌팅을 해서 만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귀고 있는 나의 이 예쁜 여자친구 입에서 오빠는 왜 이거 나한테 안 해줘? 라는 말을 1년 이상 들어본 적이 없다? 무조건 그 여자랑 결혼까지 갑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예쁜데 그런 말 안 하는 여자 너무 희소하거든요. 희소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해서는 결혼까지 가야겠다 이런 결심이 섭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는 시비 안 거는 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수많은 남자분들의 극찬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빠는 왜 이거 안 해줘? 라는 말을 1년 넘게 하지 않는 여자. 사실 이 대사 앞에는 괄호로 숨겨진 어휘들이 있죠. 전 남친들은 이런 거 다 해줬는데, 혹은 내 친구의 남자친구들은 이런 거 다 해주던데 오빠는 왜 이거 안 해줘? 사실 엄밀히 따져서 비교 의문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비교당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진짜 이 대사를 듣는 그 즉시 꼬무르기 됩니다. 천년의 욕정, 천년의 사랑도 다 식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상담하시는 여자분들 중에 언니 저는 키, 외모, 직업 진짜 이렇게 남자가 고스펙이기만 하면 다른 건 안 봅니다. 저는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정말 야망 넘치는 퍽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막상 그 쓰리고 남자랑 사귀게 되잖아요. 오빠는 이거 왜 안 해줘? 라는 말을 결국에는 합니다. 그리고 차여요.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봤던 가닥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분들이 이 남자친구의 스펙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최대한 예쁜 어휘들로 포장된 배려심 넘치는 말투로 도배된, 하지만 이 폰 액정 세로 길이를 너끈하게 넘기는, 나는 서운하다 라는 그런 내용의 아주 긴 장문의 카톡을 썸남이나 남자친구한테 보내시게 되는데, 그게 정말 딱 한 줄 요약하면 오빠는 왜 이런 거 안 해줘?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고스펙 남자친구가 매너가 없다거나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시면 오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양 있게 평판 좋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여자친구, 즉 동성 친구한테 못할 말이면 남자친구한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야, 우리끼리 만날 때는 네가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어? 친구야, 우리 만날 때는 처음 시작과 끝은 우리 집 앞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친구야, 우리 만날 때마다 웬만하면 네가 스케줄 같은 거는 다 짜와야지. 장소 예약 같은 것도 다 해오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성 친구에게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안 되겠죠. 근데 동성 친구한테 이런 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약속 시간은 잘 지켜야지. 친구야, 언제부턴가 나 혼자만 계속 돈을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성 친구한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기준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 남자친구를 만나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첫 번째,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결혼 정년기에 진입하는 순간 남자의 키, 외모, 직업, 대접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지만 결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이 3고를 갖춘 고스펙 남자친구에게 오빠는 왜 이런 거 나한테 안 해줘? 라는 말을 1년 이상 하지 않으실 경우 여러분의 희소성은 정말 폭발을 해버려서 결혼까지 무사히 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십니다. 세 번째, 3고를 갖춘 고스펙 남자에게 대접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한테 그 남자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학벌이 더 높거나 연봉이 더 높거나 결혼 자금이 더 많으시거나 인맥이 더 좋거나 집안 분위기가 더 좋으시거나 읽은 책이 더 많으시거나 1년 365일 중에 그 남자보다 여러분이 더 기분 좋은 날짜들의 숫자가 많다거나 혹은 기분 나쁜 날짜의 숫자가 그 남자보다 더 적거나 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남자분의 학벌, 연봉, 결혼 자금, 분위기를 읽거나 주도하는 능력, 집안, 어휘력, 기분 조절 능력 중에서 여러분보다 낮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그 고스펙 남자에게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면 키, 외모, 직업 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하시면 돼요. 하나씩 포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전남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세요. 그 사람들의 평균 키, 평균 외모, 평균 직업이 이 정도야. 그랬을 때 이 중에 일단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의 형태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한 분 한 분씩마다 원하는 사랑의 형태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진짜 죽어도 스펙 좋은 남자가 좋다. 아니면 나는 죽어도 남자한테 대접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보시려면 소개팅도 많이 해보시고 썸도 많이 타보고 연애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분만의 빅데이터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무조건 스펙이 좋은 남자 그래도 대접받는 인생 이 양극단 사이에서 나의 행복은 어디쯤에 있을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디 결혼 정년기 안에 여러분만의 적합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백설마녀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만남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